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회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오늘은 결승 3번기 최종국을 보내드립니다. 목준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승 3번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결승 1국 정말 중요한 한 판이었는데요. 박영훈 선수가 먼저 선취점은 내줬지만 이 2국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 스타일로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겠어요. 계속 네. 균형이 맞아 있는 바둑이었는데 그 후반에 그 미세한 차이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반집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가 100으로 이겼단 말이죠. 네. 이 깊음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덤이 크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사실 100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영훈 구단이나 탄샤오 8단 기풍에도 약간 100 쪽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최종국은 다시 돌가리기를 하기 때문에 흑백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출란배 소개와 함께 두 선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11회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합니다. 제한시간 3시간에 1분 초일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오래 두게 되는데요. 1국과 2국이 모두 6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탄샤오 8단도 속기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네. 거의 다 쓰더라고요. 박영훈 선수가 상대적으로는 초일기에 더 빨리 몰리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승 상금은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역대 우승자들, 준우승자 나오고 있는데요. 1회부터 5회까지 한국이 총 4회를 우승했고 일본이 2회 가져가면서 한국 4회, 일본 1회. 여기까지는 한국이 참 네.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2005년도 이창호 구단의 우승이 사실 이창호 구단의 마지막 세계대회 우승이었다는 것이 네.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뜸했습니다. 네. 구리 창하오 연타로 중국이 2회 우승을 차지했고 이세돌 구단이 2011년에는 한번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더라도 중국의 이 계보도 느껴지네요. 네, 2007년부터는 중국의 강세가 이어져 네. 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대회죠. 구리 구단이 이제 어찌 보면 깜짝 우승이죠. 사실은 조금 30대 넘어서면서 하향세였는데 깜짝 우승을 차지하면서 30대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30대 파워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 지금까지는 한국이 5회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에 뺏기게 된다면 타이를 이루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가 꼭 찾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승 3번기에서 탄샤오가 먼저 가져갔고 웃었지만 박영훈 선수가 바로 뒤따라 붙으면서 1국과 2국을 한 번씩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네, 박영훈 9단과 탄샤오 8단, 8살의 차이가 나고요. 이 바둑 선수에게는 8살의 차이는 적지 않죠. 비교를 해보면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딱 8살 차이네요. 그렇네요. 약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세대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훈 구단이 뭐 지금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탄샤오 8단보다 더 낫다. 네. 네. 충분히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랭킹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박영훈 선수와 탄샤오 선수 랭킹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력이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요. 네. 박영훈 선수가 2국을 잠시 돌이켜 보면 네. 이 초반에는 역시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중후반에는 확실히 박영훈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초반 흐름은 딱 봤을 때는 네. 이제 흙을 준 탄샤오 8단에 집이 많기 때문에 실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좀 백의 두터움이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 발휘를 하면서 네. 중후반으로 갈수록 역시 그 두터움의 이제 두터움을 잘 활용을 하면서 그 끝내기에서 정말 미세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고 이게 박영훈 구단의 바둑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박영훈 구단이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잘 둘 수 있는 스타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국과 2국의 내용이 정말 많이 달랐었는데 네. 이 박영훈 선수가 결국 이기게 된 계기가 그 두터움을 잘 이용했다는 건데요. 네. 사실 그 두터움은 보는 기사마다 해설자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사실 두터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네. 프로 기사에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게다가 두터움을 공격이나 네. 또는 이제 큰 집을 짓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영훈 구단은 그 두터움을 보이지 않는 끝내기에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능하기 때문에 네. 정말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바둑이 가장 어렵죠. 그리고 미세하기 때문에 가장 네. 어려운데 아무튼 어제 바둑은 박영훈 구단다운 또 박영훈 구단이 가장 선호하는 잘 둘 수 있는 바둑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좀 승산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박영훈 선수가 이 중후반에는 확실히 좀 더 강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네. 정말 초반은
밀리지 네. 않고 정말 비슷하게만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 있거든요. 사실 1국에서 어떤 네. 교훈이죠. 1국에서 한 30수 만에 좀 뒤처지는 바람에 거의 뭐 종국 때까지 계속 네.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2국에서는 뭐 초반에서 확실히 앞섰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균형을 맞춰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면 분명히 중후반에서는 박영 구단이 점점 더 강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3국에서도 역시 초반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초반에 누가 자신의 스타일로 또는 앞서 나가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승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반과 중후반 이후로는 이 박영훈 선수 믿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초반만 잘 조심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1회 출람배 결승 최종국 박영훈과 탄샤오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제11회 출람배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나부동천 대형 회의장입니다. 박영훈 선수는 아무래도 이 설심이 있을 것 같은데 뒤따라오는 홍민표 단장은 굉장히 싱글벙글이네요. 밝네요. 그리고 탄샤오 8단 네. 옆에는 구리 구단이 동행을 하고 있죠. 확실히 옆에 이 동행하는 선수들이 든든한 응원군이 돼주고 있습니다. 중국 바둑계의 원로인 네. 화이강 8단이고요. 그 옆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기록자입니다. 1국, 2국에서 모두 기록 입력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죠. 쭉 맞고 있군요. 자, 오늘 자 영상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최종국. 네. 자, 이 한 판으로 모든 것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전을 따라가 보죠. 네. 떨립니다. 자, 돌을 가린 결과 네. 이제 박영훈 구단이 100을 쥐었어요. 사실 1국에서도 100번을 쥔 100을 준 탄샤오가 승리를 했고 2국에서도 박영훈 구단이 100을 들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심리적으로도 좀 100을 쥐는 것이 안정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두 선수의 기풍상으로도 100번을 쥐고 천천히 따라붙는 것이 덤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100을 들었다는 것은 네. 좀 좋은 조짐이 아닌가 싶고요. 어제 기억이 좋았을까요? 이번에도 두 번째 수를 네. 3-3에 착수했습니다. 박영 구단이 원래 3-3을 잘 두는 기사가 아닌데 이제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알파고 바둑 때문에 이제 3-3이 두어지고 있죠. 알파고가 둔 거는 몇 차례가 안 되지만 이제 커제 구단이라든지 이제 알파고를 대비해서 포석을 연구하다 보니까 3-3이 최근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가 뒀다고 해도 아직도 기사들 사이에선 호불호가 갈리죠. 그렇죠. 사실 3-3은 이제 이렇게 짚어봤을 때 확실히 네. 좀 답답한 느낌이 있고 아래로 눌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별로 두지 않는 기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두는 것이지 이제 원래 유행하기 전에는 두었던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네. 이제 이 포석을 들고 나왔죠. 어제는 이렇게 두고 탄샤오가 이 포석을 들고 네, 나와서 걸쳤고요. 이제 초반부터 실리를 차지하는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뭐 결과도 결과지만 이 국후에 구리 구단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제 구리 구단이 뭐 이 포석이죠.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두는 포석이 뭔가 탄샤오의 기풍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이런 포석은 사실 별로 사람 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난해서요. 근데 너무 또 무난하지만 이제 실리는 먼저 차지를 하지만 어제도 보면 실리는 먼저 네. 차지하지만 좀 발전성이 없거든요. 역시 기풍 그렇죠. 차이라고 봐야 네. 되겠는데 어제 이렇게 진행이 됐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양쪽을 합쳐서 한 30집 정도 차지를 하고 시작하는 이 포석인데 그래서 이런 포석을 상당히 좋아하는 기사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탄샤오 판단의 기풍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구리 구단이 인터뷰를 했고 또 한마디 덧붙여서는 내일 곧 오늘이죠. 오늘 3국에서의 돌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구리 구단도 네. 같은 의견이에요. 100을 주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꿨고요. 네, 이제 박영훈 구단도 소목이 아니라 이제 화점으로 두었고요. 그래도 구침은 같네요. 네, 눈목자구침. 눈목자구침도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나리자구침 많이 두었죠. 나리자구침 하면은 이제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유행했던 포석이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두거나 또는 이제 뭐 붙여서 네. 네, 변화를 하거나
한참 유행을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간혹가다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한때는 거의 기사들이 이 포석만 이제 네.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변화가 많았는데 이제 쏙 들어갔죠. 이제 요즘에는 흙이 이제 눈목자를 많이 두고 네, 100도 걸쳐갔습니다. 네. 자, 아, 역시 이것도 네, 알파고예요. 그렇습니다. 알파고가 이제 마스터로 이제 인터넷에서 두었던 네. 60국에서 나왔던 수법인데 그때 상당히 신선했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아직도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흑의 수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뭐 손을 빼고 다른 곳을 걸쳐간다든지 다른 쪽을 또는 뭐 이런 곳이 소목이라면 걸쳐가는 수가 크기 때문에 네. 손을 빼는 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받아두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도 한때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100도 벌리게 되거든요. 네. 뭐 간단하게 이제 많이 연구가 됐던 변화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다가가면 뭐 이런 곳 받으라고 하는 게 예전에 뭐 정형화돼 있고 정석책처럼 네, 돼 있었는데 이건 초반에는 너무 좀 느리다고 해서 여기를 붙이는 수가 프로기 세대 사이에서 연구가 됐었고요. 네. 이제 받아주면 이렇게 두어서 100을 이제 지키게 만들면서 다음에 어딘가를 100이 지키면 다음에 뭐 이렇게나 이렇게 두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흑의 작전이죠. 하지만 그렇게 둠에도 불구하고 백이 계속 둔다는 건 이것도 백이 불만이 없다는 건가요? 아, 이제 붙일 때 100이 네. 또 다르게 둡니다. 아, 네, 네. 붙일 때 이렇게 두고 한 가지는 이렇게 두고 바로 이쪽을 붙여서 이제 2단 젖히거나 네. 또는 여기를 붙여서 이제 수습하자고 하는 변화가 아, 네. 있고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복잡하긴 한데 여기를 붙이고 바로 끊어서 여기를 하나 안 젖혀 놓는 게 포인트예요. 이 모양에 따라서 네. 또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흙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네. 이쪽에 이제 벽이 생기면 반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가장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네, 뚫고 밀고요. 여기까지 이제 밀고 이렇게 두고 뭐 벌리나요? 네, 뭐 이런 곳 벌려서 두면 이것도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교환이 보시면 조금 순환 후기를 해야 될까요?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보면 사실 흙이 네. 뭐 불만은 없어 보이는데 특히 이 교환이 이제 백이 아. 득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환이 백이 득인 이유는 차후에 이제 이 한 점이 좀 몰릴 때 언제든지 여기를 젖히고 단수를 치고 이쪽으로 넘어서 수습하는 수단이 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흙의 실리보다는 백의 바깥쪽이 더 좋아 보이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게 벌리는 수가 최근에 두어지고 있고요. 한 번 보고는 외우기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뭐 외워도 사실 계속 새로운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놓고 달렸습니다. 달렸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받아주는 거는 좀 불만이죠. 네. 받아주는 거는 뭐 이걸로 뛸 수도 넣어볼까요? 있고, 네. 뛸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자리 잡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런 형태가 있어도 잘 안 받아주거든요. 보통 백이 달릴 때는 이쪽으로 많이 오죠. 네. 네, 그래서 실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교환은 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백이 달렸을 때 받아주는 것은 조금 당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반격을 하는 이 수법들이 많이 두어지고 있죠. 실전에는 여기를 하나 걸쳐두고 네, 이쪽으로 바로 침투를 했습니다. 이 돌이 있어도 역시나 둘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지금은 오히려 이 돌을 이제 악수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두어지는 네. 이제 이런 변화를 보면 백이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이게 이제 전혀 축에 대해서도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어차피 축머리를 뭐 쓰더라도 네, 흙이 지켰을 때도 네. 보면 이 수가 이제 악수거든요. 이 수가 없다면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 침투를 해서 그렇겠죠. 네, 수습을 하자고 할 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교환이 돼 있으므로 이 한 점이 바쁘게 좀 달아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그걸 바라고
협공을 한 거죠. 들어와 달라는 거군요. 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제 변화가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뛰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뛰면은 흙이 한 가지는 받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전에 이쪽을 뒀죠. 13이. 13이 이쪽이군요. 네. 근데 이렇게 뒀다면 그 의도가 맞긴 하겠네요. 네. 이렇게 두었다면 네. 이제 뛰어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 네. 결과가 되었겠네요. 이 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전에 탄샤오는 이렇게 안 두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참 이 수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지만, 지금 실전에 여기를 두고 붙인 거죠? 네. 네. 이렇게 달렸을 때 뭐 여러 가지 변화 실전에서 많이 나왔나요? 아니, 이 자체가 별로 많이 안 두어졌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들어가는 수 아니면 손 빼는 네. 진행이 좀 많이 두어졌었고, 네.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를 놓네요, 실전. 저는 이렇게 두고 이제 치받은 걸로 봐가지고. 네. 저는 여기서 치받은 걸로 봐가지고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니까, 네, 3-3을 침투한 거죠. 네. 이제는 막히는 모양이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거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붙일 때, 네. 이제 실전에는 늘어서 이제 끼운 거죠. 네. 이제는 제가 수순을 알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제 끼운 건데, 젖히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젖히면, 그때는 여기를 두어서, 역시 막는 것은 네. 단수치고, 이거는 흙의 모양이 이거보다도 더 좋죠, 사실. 여기 돌이 그렇네요. 있는 것이. 어차피 이쪽은 열려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전에도 붙이니까 늘었습니다. 사실 뭐 굳이 이제 젖히려고 한다면 여기를 네. 젖히고 이렇게 둘 때 반발하나요? 단수를 하나 먼저 치는 네. 것도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이어주면은 그때는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축은 안 되잖아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수 때문에 네 단수를 하나 쳐두었기 때문에 네. 축은 안 바로 되는데 나갈 수가 네, 있는 건가요? 이렇게 두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백이 이제 좀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단수 쳤을 때 받지 않고 여기를 뚫는 것입니다. 이 빵따냄을 견딜 수 있다는 건가요? 뭐 이렇게 두고 지금은 뭐 단수 칠 수도 있고 또는 네. 여기를 뭐 이을 수도 있고 네, 뭐 단수 쳐서 패로 뭐 변화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리게 되면은 기세 좋게 빵 따내면 했습니다만 이게 잘못 풀리면 오히려 양쪽으로 곤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젖히는 수를 결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박영훈 선수의 스타일이 또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좀 무난하게 네. 이제 이끌고 가는 게 좀 낫겠죠. 자, 그래도 여기선 끼우면서 흠집을 남기고자 합니다. 네, 여기를 이제 넣는 건 입고 나서 건너가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건너갈 수는 네. 있는데 흙이 뭐 지금 다 바로 들 수도 있고 나중에 이쪽으로 건너붙이면 이제 중앙으로 재차 막히는 건가요? 네 막히게 되니까 네. 네 너무 두텁죠. 사실 백에 실리는 몇 집 안 늘어났는데 이 두터움은 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두면 건너갈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네. 호구를 칠 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건 너무 굴욕적인데요. 그렇죠. 막으면 이쪽이 끊기고 네. 이거는 이제 가고서도 이런 모양 상대는 호구 자리 급소를 두었는데 나는 빈 삼각으로 둬야 되니까 뭐 그냥 딱 봐도 당하는 형태죠. 네. 그래서 실전에는 여기를 이제 끼우고 어차피 여기서는 반발이 어렵다고 본 걸까요? 이제 이쪽으로 네. 막아주는 것은 이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건너가더라도 아까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막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아까와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아까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제 흠집이 없죠. 네. 무결점입니다. 무결점의 두터움. 여기도 나중에 패로 이렇게 굴복시킨다고 보면 그야말로 무결점 두터움입니다. 정말 쭉 뻗었네요. 네. 뭐몇 집이 생길지 네. 가늠이 안 되는 무결점 두터움인데 요 교환이 돼 있고 흙돌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우선은 흙돌이 좀 뭉치는 형태가 됐고 나중에 이쪽에서 이제 백돌이 자꾸 뭐 올 때 역시 결점이 있죠. 아까처럼 무결점은 아니라는 거죠. 네. 또 모양도 빈삼각이 하나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지만 이런 작은 차이에 이제
정상급 기사들은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흐름이 바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기세로 이쪽을 단수를 치고 네. 하나 밀었나요? 하나 더 밀고 어차피 끊어 놓더라도 네, 여기를 이제 끊고 네. 이 막는 건 안 되잖아요. 당장 축으로 잡히니까 안 되고 여기 이제 늘어야 되는데 우선 여기 당했을 때 이제 당장 둘 수가 없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또 가만히 늘고 네. 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원시원하게 이쪽을 밀어갔네요. 보통 이렇게 꼬부림을 맞게 되면 아프다고 하는데 흙이 그래도 침착하게 젖혀가면서 네. 뭐 이렇게 다 가져가면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바로 집으로 다 변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이교환이 없다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집이 다 나면 5선으로 집이 다 나는 거잖아요. 계속 밀 수밖에 네, 없는 이렇게 거고요. 돼서 예를 들어서 안에서 전혀 맛이 없고 5선으로 집이 나게 되면 딱 봐도 거의 50집 가까이 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크죠. 실전과의 차이는 이돌과 이돌의 교환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서로 좀 입장이 다르죠. 동상이몽인데 백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어서 그렇게 큰 집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두는 거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그래서 맛이 좀 나쁘더라도 결국 집이 되면 결국은 뒷맛은 뒷맛일 네, 뿐이다. 뒷맛은 뒷맛이고 결국 집이 되면 네. 여기 어차피 40집 이상 50집 가까이 만들면 집이 많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뒷맛이 있더라도 어쨌든 백은 아직까지 집 모양을 얻은 게 없잖아요. 네. 어느 곳에서 좀 찾아야 될까요? 이런 바둑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좀 뒤쫓아가는, 그러니까 뒤쫓아간다는 형세를 뒤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두터움을 이용해서 그 실리를 좀 은근히 이제 차지해가면서 그러니까 바둑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두터움을 이용해서 추격하는 입장입니다. 형세랑은 관계없이 바둑 이제 스타일이요. 네. 그래서 흑이 이제 실리로 먼저 좀 앞서가는 바둑이 되겠고 백은 중앙 쪽의 두터움을 잘 활용을 하면서 흑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계속 미는 건 지금은 악수겠죠. 이제 바둑의 이제 판도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 전투가 끝이 났을 때 백이 모양을 펼치는 바둑이다, 뭐 세력을 펼치는 바둑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밀어도 늦지 않고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타협이 되고 뭔가 이제 백이 흙집을 이곳을 이제 삭감을 하거나 수를 내러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붙인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 수는 당장은 결행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선수가 중요한 것이 흑이 이 자리를 오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흑이 또 집의 네, 모양이 많이 바뀌게 되네요. 이제는 뭐 별다른 맛을 네. 노리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백이 여기서 이제 흑에게 집 모양을 내준 대신에 이쪽에서 주도권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귀중한 선수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둑의 이제 백의 작전은 여기서부터 그 주도권을 행사를 하면서 선수를 잡아서 이곳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네. 흑집을 제한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돌을 잡으러 가는 공격은 위험하겠죠. 네, 우선 박영훈 구단 스타일도 아니고 네. 이제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압박하면서 좀 득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공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야말로 뭐 최철환 구단이나 또는 김지석 구단이 이제 상대도를 압박해서 좀 타격을 입히는 공격을 하는 반면에 이제 박영훈 구단은 사실 그렇게 공격을 선호하는 기사는 아니고 대신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의 정말 뭐 명주를 끊는 공격보다는 이제 이리저리 이제 얻을 거 얻어내고 딱 네. 정리하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얄미운 스타일이군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얄미울 네. 수도 있죠. 네, 실전에는 이쪽으로 이제 어깨를 보죠. 왠지 이 돌을 공격하기에는 안형을 없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뭐 두면은 아마 흑은 바깥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도 다음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압박하는 게 있어서 여기를 만약에 손 뺀다 그러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둬놓기만 하더라도 흑은 안에서 뭐 살지 잡힐지도 모르지만 살더라도 바깥쪽이
이제 백이 두터움을 쌓게 되면 그 두터움은 계속 전체적인 이 판세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실전에 지금 여기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흑도 아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게 되면 이 돌이 이제 두터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끊는 것도 부각이 네, 되고요. 끊는 약점도 있고 네. 이제 이 돌이 두터움이 아닌 순간 백은 계속 어딘가를 행마를 하면서 또는 이 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공격 중에서도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니라 그냥 얻을 거 얻어내고 선수를 잡아서 다른 큰 곳을 가는 이런 작전이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어깨 짚었고 지금도 이제 밀어달라는 거예요. 밀면은 한 칸 뛰어서 네. 이제 이 두터움을 계속 살려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뭐 예상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으면 뭐 쉽게 이런 식으로 둘까요? 그리고 네, 넘으면 흑도 안정은 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이 뭐 밀어두고 가장 쉬운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하면 이제 나 있는 집은 흑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바둑판 이쪽은 반쪽은 이제 정말 백의 세상이죠. 네. 허옇죠. 이거는 흑이 판을 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두터움을 지워 나가야 될지가 어렵기 때문에 흑의 발전성은 여기서 거의 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아마 구도는 탄샤오도 바라지 않을 거고 누가 둔다고 해도 어깨 짚었는데 아까와 같은 그림으로 네. 두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실전에 그래서 반격을 했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백은 안으로 가둬놓고 두터움을 계속 쌓자는 작전이고 흑은 그 작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뚫고 나가자는 거죠. 이렇게 실전처럼 막는 게 일감으로 보여지는데도 네, 좀 스스로 막힌 느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흑은 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여기를 길 수는 없다. 여기를 아래로 기어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여기를 두고 실전에는 이제 위로 한번 네, 젖혔고요. 치고 좀 극단적인 작전을 선택을 네. 했네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이렇게 나왔네요. 네. 사실 정말 대표적인 속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이제 작전이거든요. 네. 여기를 단수 치고 거의 외길이긴 하네요. 여기를 붙이고 젖혔을 때는 백의 입장에서도 다른 그림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면 씌울 수는 있는데 또 뭐 가르고 또 나오나요? 가르고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건너붙여서 둘 수도 있겠고요. 이 한 점을 백이 축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네. 흑은 한 점 희생해서 아주 훌륭한 형태로 중앙 쪽 진출이 가능하죠. 백이 막은 것도 절대수. 그리고 이제 뛰었을 때부터 아마 탄샤오는 여기 젖히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다른 수 생각할 수가 없고요. 네. 아마 그러니까 뛴 순간 거의 이제 예정되어 있던 진행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치는 것도 가능해 보였는데 네. 수순이 바로 늘었죠. 바로 들은 거죠. 쳤다면 백이 이렇게 치는 것이 역시 싫었겠죠? 네, 그게 싫었다는 뜻이네요. 여기를 패를 버텨내서 네. 사실 다른 형태까지 흑이 올 수 있으면 그럴듯하거든요. 이쪽에 백도 네. 확실한 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어떤 게 싫었을까요? 그냥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백이 점잖게 그냥 두더라도 별것이 없다. 네, 따내면 이제 지켜서 이게 역시 이쪽이 두터워지는 것을 계속 좀 경계를 하고 있네요. 이쪽으로 많이 나가기가 어렵겠네요. 네, 흑도 살긴 살았지만 네. 이제 결국은 안에서 산 거고 백은 두터움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늘었죠.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늘고 바로 백도 네. 잡았는데 이 두 점이 지금 그렇게 큰 건가요? 이제 두 점을 잡지 않으면 네. 이제 흑은 하나는 여기를 단수 치는 것도 두텁고요. 여기를 단수 쳐서 이 돌을 계속 뭐 다음 수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밀고 가면은 역시 이 돌이 두터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를 하나 젖히고요. 맞고 이 교환을 해둔 자체로 이제 나중에 실전에는 이 한 수로 깔끔하게 잡았습니다만
흙이 이교환을 하나 해두는 자체로 백이 이 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 두 점은 이제 요석이라면 요석이거든요. 이 두터움의 관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아쉬우면 잡으러 가야겠죠. 네, 이제 이 돌이 이제 두터움이 아니면 네. 결국은 잡아야 되는데 아까는 한 수에 깔끔하게 잡을 수 네. 있었던 돌이 지금은 뭐 이렇게나 이제 악수를 두어주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실리로 손해를 좀 보고 가야 되네요. 네, 이것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좀 네. 약간 좀 억울하죠. 한 수에 잡을 수 있었던 거를 악수를 많이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안 두고 밀기엔 또 너무 악수고요. 네,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 것 자체로도 여기가 네. 이제 두터움이라고 보는 거고요. 계속 밀어서 두터움을 쌓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우선은 좀 백의 입장에서도 겁납니다. 이 두터움이 어느 정도 집이 날지 모르는데 흙은 두면 두는 대로 이제 사선에서 집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도 뭐 다케미야 구단도 아마 이런 작전은 조금 이제 너무 직선적이라서 그렇죠. 또 품도 너무 작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텁게 잡아두는 길을 선택을 했고 그러자 이쪽을 이제 붙이고 젖혔나요? 이제 나를자보다는 붙이는 것도 참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나리자로 두어서 바다만 준다면은 네, 바다만 준다면 이렇게 네. 두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정말 이상적인 자세죠. 근데 이제는 여기를 이제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뭐 짚어서 둔다든지 바로 들어온다든지 다음에 뭐 이쪽이 다 이제 맛이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제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것은 조금 이제 심심해 보이고 네. 이제 붙이고 젖혀서 역시 이제 알파고가 많이 두었던 수법이죠. 뭐 여기서 있는 것도 사실 이 초급자가 배울 수 있는 정석인데 네. 나오진 않죠, 실전에. 이제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붙이고 젖히면은 네. 뚫거나 이렇게 두고 바로 네, 뚫어가거나요. 뚫거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를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있는 수는 이제 거의 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알파고가 여기 호구치는 수를 보여주면서 네. 또 파란을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호구치는 수는 조금 더 이제 저희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있는 수는 정말 특수 상황 아니면은 잘 안 두어지고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이거는 백이 당한 형태거든요. 흙의 형태가 아주 네. 이상적이라서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단수 친 다음에 뚫거나 아니면 잇고서 다음 작전을 진행하거나 이제 이런 수들이 많이 두어지고 실전에는 여기를 하나 붙여놨네요. 여기를 하나 그렇네요. 붙여서 이제 맛을 하나 남겨두고 응수 물어봤고요. 이제 뚫는 것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뚫는다면?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네. 뭐 놓아보는 데는 저희는 그냥 다 놓아볼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놓아볼 수 네. 있죠. 이 수를 네.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를 이제 살펴보면 아마 바로 뭐 움직일까봐 바로 이제 그랬을까요?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흙이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이 돌도 이제 거의 뭐 큰 공격은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오더라도 이제 잡으면 거의 살아있는 돌이라서 그랬을 때 흙이 뭐 선수를 잡아서 더 큰 자리를 가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흙이 계속 좀 스피드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어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이제 뭐 백도 이런 것이 이제 선수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백도 못 뚫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백이 이렇게 뚫게 되면 흙이 이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계속 좀 큰 자리를 선점해 나갈까봐 실전에 네 두고 싶은 곳이 있었네요. 여기를 잇고 민다는 것은 실리로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배석이 아니면 거의 늘잖아요. 네. 늘고 이곳을 흙이 밀고 이런 진행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흙이 이쪽 모양이 커지게 되니까 가령 흙이 한 수를 더 지키게 되면은 집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네. 나고 그게 싫어서 백이 어딘가를 침투하는 순간 이게 누가 선수를 잡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선수를 잡고 이쪽을 두고 싶은 네. 거거든요. 서로. 역시 이곳이 오게 되면 뭐 뒷맛이 거의 없다고 네. 보고 꽤 한 50집이 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 선에서 네. 이렇게 집이 나게 되면 그렇죠. 거의 50집 모양이 네.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흙이 두더라도 미는 수인지 다르게 지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예 깔끔하게요? 아까 이제 이 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미는 자리가 아주 좋거든요. 네. 백을
압박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백이 한 수를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두텁게 잡았기 때문에 미는 게 모양 확장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돌 압박에는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아마 뭐 좀 더 단단하게 지킬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집만 짓자고. 네. 그러니까 결국 백이 실전에도 이 느는 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좀 선수를 확실하게 잡고 이제 이쪽으로 가자라는 뜻이고 네, 실전에도 늘었고 늘고 바로 네, 움직였습니다. 그쪽. 전체를 다 움직인 건 아니네요. 삭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삭감인데 뭐 호시탐탐 이돌 있는 수까지 지금 노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수를 둘 수 있는 게 이 수의 이제 효과입니다. 여기가 흙이 만약에 여기 단수 쳐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오면 전체적으로 바둑이 넓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뭐 잡히진 않겠지만 또 이돌도 공격당하고 전체적으로 좀 넓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런 수가 눈에 보기에는 5집, 몇 집 끝내기에 네. 호수 같아 보이지만 여기 돌이 있어야 이런 수를 이제 마음 놓고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급력이 꽤 컸던 두 점이었네요. 자, 한번 어떨까요? 여기서 초반 거의 반이 다 차게 됐는데요. 네, 박영훈 선수 초반은 만족스러울까요? 판단을 해볼까요? 뭐 판단이 제 실력에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보면 이쪽 흙집이 20집 집이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 더 큰 집이 나지만 거의 30집까지 네. 나지만 여기는 이제 100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더라도 흙이 사실 뭐 한 15집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줘야 한 20집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봐줘야. 여기도 이제 뭐 집으로 어떻게 환산해야 될지는 좀 난감하긴 한데요. 느낌은 역시 한 20집 정도? 네, 20집 정도 날 것 같네요. 오늘도 확정가는 흙이 먼저 챙기고 네. 가는 그렇습니다. 보석인 건가요? 100은 사실 이 집만 해도 여기를 잡고 나서 두터움까지 하면 역시 한 20집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6, 7, 8, 여기만 10집, 15, 17. 중앙만 제외도 17집이 나 있으니까 두터움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 한 점만 잡고 한 집만 더 놔도 20집이니까요. 20집도 두텁습니다. 그러면은 흙이 대충 40집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여기서 한 15집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33, 귀 하나 100이 차지해 있고 또 변의 이제 가능성도 100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박영훈 구단이 오늘 포석을 잘 짜지 않았나 지금 제 느낌에는요. 네. 제가 지금 만약에 이 바둑을 두고 있더라도 제가 출란배 결승을 둘 일은 없겠지만 제가 두고 있더라도 제가 네. 100이라면은 뭐 오늘 웬일로 포석을 좀 잘 짰네. 오늘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박영훈 선수 이 1국과 2국을 비춰봤을 때는 포석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정말 네.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출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자, 오늘 결승 3번기의 최종국 박영훈 선수가 초반을 잘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자, 탄샤오 선수가 이제 흙으로 역시 실리는 먼저 챙겨놨는데 역시나 이 박영훈 선수가 쌓아놓은 두터움이 얼마나 빛을 발하느냐가 네. 문제가 되겠죠. 지금 확실히 확정가는 흙이 네. 많고요. 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그리고 아마 흙의 확정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변을 지킨다던가 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이 충분히 둘 수 있는 오히려 괜찮아 보이는 형세라는 것은 지금 이 후수로 이 2점을 잡은 수가 전체적인 이 판도에 이제 두터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음 놓고 이쪽을 들어가더라도 단골마이기 때문에 크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 흑진만 좀 효과적으로 큰 집을 내주지 않는다면 이제 집으로도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형세라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 박영훈 선수가 이렇게 삭감을 들어갔던 네. 것이 마지막의 착수였고요. 네,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어려운데요. 가장 쉬운 건 사실 한 점을 잡아두면 네. 마음은 편하잖아요. 네, 그럼 100도 많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네. 쉽게 둘 수도 있겠고요. 또는 좀 더 이제 강력한 수단을 강구를 한다면 여기를 붙여서 한 점을 버림돌 삼아서요. 잡아달라는 네, 거네요.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20집 흙집을 20집 봤는데 약간 박하게 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흙집은 많이 늘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30집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근데 흙이 이렇게 두지 못하는 이유는 또 바깥쪽에 백돌이 쌓이기 때문에 네. 바깥쪽에 이제 백돌이 쌓이면 이제 두는 족족 백의 집이 생기고 백의 모양이 생기고 흙이 지우려고 뭐 이런 곳을 또 두면 또 이쪽에 두터움이 생기고 이 두터움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냥 딱 여기가 두텁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국면에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제일 두렵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앞서 나가지만 나중엔 이런 두터움을 지우기 위해서 걸음이 더뎌질 네. 수밖에 없어요. 백은 이제 두는 수마다 좋은 자리가 돼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집으로 또는 뭐 가장 깔끔한 수이긴 하지만 지금의 형세에서는 흙도 계속 이제 백의 두터움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여기를 역시 이제 전체를 보고 밀어갔네요. 있군요. 네, 밀어가서 네. 결국은 이 수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 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이제 좋은 자리인데 지금 백이 잡은 상황에서도 두는 것은 이 돌에 대한 압박의 의미는 없지만 이제 두터움을 전체적인 두터움을 지우겠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 돌을 좀 공배를 달아놔라. 네. 뭐 공배를 달아나면 쫓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같이 이제 다가도요. 네, 잡게 되면 두터움을 좀 효과적으로 지운 의미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여전히 좋은 자리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붙여서 자 박영훈 구단이 네. 이쪽에서부터 타개를 해갑니다. 지금 붙인 수의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냥 나가는 건 싱겁다고 보고 이 안에서 전단을 구하고 있는데요. 네.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 일단 네, 받아볼까요? 이쪽 젖힌 후사님이 이 둘 중에 네. 하나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면 뭐 젖히거나 끊어가야지 네. 원래는 맥락이 맞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제 젖히는 것은 네. 뭐 한번 해보죠. 쉽게 해보면 단수치고 한 선수가 좀 어렵긴 어렵네요. 뚫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늘어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어서 이제 잡히지는 않겠습니다. 잡히지 않는 순간 나중에 있는 수가 선수라서 이 끊는 수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두겠다. 뭐 이런 뜻일 수는 있는데 여기를 하나 찔리게 되면 좀 모양이 좋지 않거든요. 한 점을 잡을 수가 없는 네, 건가요? 지금 자충이라서 네. 흙이 나올 수가 있죠. 막아도 네, 넘어가니까. 넘어가니까. 네. 이렇게 두어도 귀의 수상전은 흙이 빠르고요. 그렇다면은 젖히는 수보다는 이쪽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응수타진이죠. 단수를 치면요. 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또 변신을 할 수도 있어요. 가령 뭐 변화도 중에 하나입니다만 귀살이를 하고 이쪽을 또 버리는 거죠. 잡으라고 네, 하고요. 이제 여기는 둬야 되거든요. 네. 여기는 둬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큰 곳을 간다든지. 이미 살아 있는 돌인 거죠. 네, 네. 백은 살아 있어요. 여기를 이제 두어도 호구 치면 살아 있는데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흙도 불만은 없어 보이네요. 여기가 나중에 끝내기 뭐 그냥 쉽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백이 4집 내고 살았는데 흙집이 이제 4집을 빼고서도 거의 30집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이 잘 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백이 두텁다고 아. 볼 수가 없고요. 오늘도 한 건 하셨습니까? 그렇군요. 네, 오늘도 중국의 기록자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세계대회 결승 무대에서 이렇게 1, 2, 네. 3국 다 틀리는 기록자는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건 바로 첫 수의 라고 끄덕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참 옆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둔수는 저희가 아까도 뭐 이런 이 참고도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제 네. 모양을 이 한 점을 정리를 희생타로 점을, 삼아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이 한 점을 희생타로 삼아서 이제 네. 바깥쪽 모양을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막힌다고 봤을 때는 네. 흙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일장일단 네, 이제 있겠어요? 흙은 여기 있는 게 낫죠. 그래도 이게 낫나요? 네, 아까 이제 그림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 있게 되죠. 이젠 지켜야 되나요? 뭐 지킨다고 하더라도 네.
어차피 백이 이 한 점까지 이을 수는 없거든요. 예, 아. 갈라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아, 이쪽이 뚫렸네요. 네, 결국은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은 뭐 당연히 흙이 득이니까 이제 그래서 흙도 여기를 밀어서 선택을 한 거고, 박영훈 구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흙을 안쪽으로 가둬놓고 바깥쪽을 이제 뭐 호구 친다든지 또는 이제 벌린다든지 해서 바깥쪽으로 백돌이 갈 수 있으면 불만이 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안으로 밀어넣고 백은 외세를 쌓아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흙집은 이쪽과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더 이상 크게 불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상당한 실리는 확보를 하고 있고 백은 그 실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아직 이제 좀 넓은 허허 벌판인 이쪽에서 그 실리의 간극을 좁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 흙집과 이 백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백이 먼저 두면 당연히 백이 집이 훨씬 많고 흙이 먼저 두면 흙집이 좀 많습니다만 반반 권리로 봤을 때 비슷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백이 어딘가를 두었을 때 이 모양과 이 흙실리의 대결이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실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흙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백이 뭐 전혀 불리할 건 없어 보이는 게 네. 흙은 이제 집은 좀 늘어났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한 30집 정도 나거든요. 근데 덤이 이제 7집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에서 20집 좀 넘게 만들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발전 가능성이나 또 이제 나중에 뭐 이쪽과의 호응을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백이 바둑이 넓어 보입니다. 저는 글쎄요, 기풍 탓인지 모르겠어요.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흙이 뭐 집이 많아서 둘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백이 그래도 충분히 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박영훈 선수도 이미 붙이고 나서 흙이 젖혔을 때는 벌리거나 하는 것까지가 외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젖히는 게 아니라 다른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흙도 생각을 네, 하고 있죠. 샤오도 젖히는 여기를 둘 거라면은 뭐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바로 뒀겠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진행이 아까 보여드린 진행이 흑의 입장에서 아 그냥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다른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아래쪽 젖힘인데 이거는 이제 서로 겁납니다. 여기까지 밀고 이제 늘고 들어왔을 때 뭐 못 잡히면 흑의 실리 손해가 크고 뭐 잡히면 역시 백도 두렵지만 우선은 이렇게 두고 이제 치받는 게 보통 얘기거든요. 이게 막으면서 이 귀까지 다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한 칸 띄면 이제 네. 받아야 되죠. 뭐 이 막내수는 당장 교환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봉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갈라지게 됐고 같이 동행하면 되니까 이거는 백도 크게 공격은 안 당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잡힐 돌은 아닌데 네. 흙도 이제 이렇게 작전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집은 아까 생각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마를 하면서 집을 벌면서 이제 이 돌을 미생마로 띄워놓고 이제 효과적으로 지금 두 텀을 지어 나가자 당장 실리 손해는 감수하더라도요. 네.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치받는 게 이제 흑의 입장에서 좀 급소라고 본다면 네, 백이 치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뭐 거의 환원이 됩니다. 여기서 흑이 따내면 아예 똑같아지는 똑같고요. 거고요. 흑이 있게 되면 변쪽 형태는 돌이 여기 있는 게 낫긴 합니다. 이쪽이 대신 다르죠? 네,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이제 뭐 쉽게 여기를 다 받는다면 집을 지키려고 한다면 네, 있는 수까지 되기 때문에 또 집으로 볼 때는 네. 여기 한 점 따내져 있는 것이 좀 더 깔끔하고요. 아, 그냥 쉽게 뒀네요. 바로 젖힌 건가요? 네, 그냥 위쪽으로 젖혔습니다. 네. 네. 가장 쉬운 수를 선택을 했고요. 탄샤오도 선택이 좀 빨라요. 그리고
복잡한 진행이라든지 뭐 좀 아주 좋은 수, 더 좋은 수가 없을까를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이 정도 그냥 대략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바로 이제 선택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기풍에 따라서 어떠한 판은 초반부터 계속 치열하게 좀 치고받고 네. 싸우는 그런 판도 있고 이번 대국은 1, 2, 3국 모두 두 선수가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네. 아주 크게 덩치를 키워가진 않는 것 네, 같더라고요. 두 선수 모두 좀 아웃복싱이라고 네. 봐야겠죠. 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이제 여러 번 이제 세계대 결승 무대에서 만나는데 두 선수가 붙으면 뭐 판판이 이제 대마 싸움이라든지 정말 치열하고 네. 재미있는 바둑을 선사해 주는데 또 이런 선수들끼리 만나면 또 나름의 또 묘미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 이게 많이 화를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선수들은. 네, 많이 화를 냈는데 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한 수가 어디냐가 지키는 건 발이 느리다고 생각이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지키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입니다. 가장 두텁고요. 이제 이런 쪽을 왔을 때가 그 다음 수까지 생각을 해둬야 되거든요. 원래는 받아야 하는데 네. 이제 이쪽이 어딘가를 이제 네. 받으면 흑도 벌림과 압박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돌이 좀 더 이제 변 쪽으로 향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뭐 이 이런 빈방이 식으로 되겠네요. 가는 게 이제 활발하긴 한데 네. 이제 역시 백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쪽을 두다가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좀 괴롭혀 왔을 때가 좀 성가시긴 하죠. 가령 뭐 차단까지. 있고 이제 네. 여기를 다 차단하는 것은 결국 뭐 나오게 되면 이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살리자니 좀 무거워지고 실전에 가장 단단하게 두었습니다. 오늘 진행은 세 판 가운데 가장 좀 빠르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1국은 아주 느렸고 네. 어제도 그래도 템포가 좀 천천히 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맞아요. 네. 진행이 빠릅니다. 자, 박영훈 선수도 착수하면서 당연히 이곳을 먼저 눈여겨봤을 텐데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걸쳐오면 혹시 그러면 협공도- 이쪽으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네. 귀를 지키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여기 두면 당연히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받는 게 정석인데 정석도 이제 주변 배석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나 뭐 이렇게 협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눌리지 않을까요? 제 흙이 뭐 짚는 수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쉽게 처리를 해서 그냥 연결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둑은 뭐 부분적인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좌변도 지금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여기도 지금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가 있거든요. 백이 둔다면 이렇게나 이렇게, 흑이 둔다면 여기. 그러니까 이쪽도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리고 짚어갔네요. 탄샤오는 상당히 빠르네요, 역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한 것은 좌변 쪽 처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선수를 잡느냐도 지금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어디로 밀어야 되죠? 지금은 어렵네요. 그러니까 간격이 서로 그렇게 차이 나진 않잖아요, 양쪽이. 네. 원래는 이제 상대가 막았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정석이 이렇게 두고 이제 막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막고 상대가 벌리는 자리가 아주 좋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양을 이제 허용해주면 안 되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밀고 이렇게 두고 만약에 막으면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아니면 지금은 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발빠르게. 어차피 네. 이쪽에 큰 집을 기대하지 않고요. 네. 또는 이렇게 왔을 때 뭐 정말 가장 고전적인 3-3 진행이 나올 수도 있고 3-3 정석 진행이 나올 수도 있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네. 이곳을 먼저 밀었고요. 네, 이쪽을 밀었고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탄샤오도 지금 계속 이수도 그렇고 이 어깨 짚어서 둔 정석도 상대의 두터움을 이제 염두에 둔 정석인데 정석 선택입니다. 이렇게 된 순간 백이 여기서 집을 짓기에는 네, 기분이 좀 안 나겠어요. 좁죠. 네. 그리고 이 돌이 아주 좋은 곳에 와 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수가 이 돌을 은은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공격 대상은 아니지만 이 돌이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좋은 자리가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넓이로는 이쪽보다는 이 변이 더 넓기 때문에 네. 이쪽 가야 될까요? 지금은 이 여기 선수는 좀 어렵네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형세도 다시 한번 볼까요? 흙집은 네, 색이 쉬울 것 같은데요. 흙집은 꽤 많이 나네요. 여기가 30집이 네. 났고요. 여기가 아까 저희가 한 20집이라고 봤는데 100이 먼저 두면 줄어들고 흙이 먼저 두면 늘어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의 50집 가까이 나고요. 100은 여기가 이제 20집 두터움을 제외하고 20집 나머지에서 이제 한 20집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뭐 8, 9집 모양은 지금 자체로도 나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에서 이제 변 쪽에서 뭔가 집 모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흙집을 깨는 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집 균형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뭐 저는 100을 당연히 잡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흙의 집도 사실 네, 꽤 많네요. 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는 20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30집이 났으니까 지금은 뭐 팽팽한 국면인 것 같아요. 흙이 이곳에서 쉽게 처리하고 발빠르게 눌러가니까요. 네. 확실히 중앙 쪽에 백의 주도권이 약간은 깎이게 됐습니다. 네. 다음 한 수가 이제 어느 쪽이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이제 흙이 오게 되면 백이 이제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따라서 행마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이런 곳을 두는 것은 이제 안전하고 또 집이 몇 집 생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흙이 이제 선수를 잡고 큰 곳을 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민다든지 밀거나 이렇게 둔다든지 좌변 쪽으로 향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쪽을 뭐 어디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게 두면 흙이 받았을 때 완전히 집을 깰 수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네. 받아주는 거는 그냥 흙집을 이제 축소시켰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되죠. 그리고 나중에 놀러 가게 되면 또 두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백이 이쪽으로 와도 흙은 이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손을 뺀다거나 여기를 이제 밀어서 둔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한다거나 손 빼고 이제 큰 곳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는 이제는 그냥 따로 흙도 정리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면 흙집이 한 15집 이하로 줄어들기는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은 아마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저는 계속 이 자리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흙이 두었을 때를 비교하면은 이렇게나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되면 집이 좀 이제 늘어나거든요. 뭐 이 이후에 백집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역시 남아있는 곳을 보면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절대적인 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버리면 또 쫓아가기 그렇죠. 약간 네.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박영훈 선수가 숨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도 장기전 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미세한 바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 뒀을 때 민수가 사실 네, 뭐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밀어서 둔 다음에 백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민수가 아까는 이제 백이 두텁게 잡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가 이돌 압박에 쓰여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백의 두터움을 좀 제한하는데
이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러서 선수가 뭐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지만 좋은 수긴, 네, 좋은 수네요. 이런 수를 찾기가 꽤 어렵죠. 게다가 네. 2점까지 잡혀서 정말 둘 기분이 안 날 수도 네. 있는데도 그래서 여길 둘 때 여길 둔다는 것을 저도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두면은 그냥 딱 둘 수도 있는데 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실 여기를 두는 게 이쪽에도 별로 영향이 없는데 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금까지 여기까지 진행되고 보면은 이 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네. 그러니까 베개 느껴지는 체감의 두터움에서 좀 차이가 나요. 이 수가 집으로는 뭐 환산을 할 수 없이 좀 뭐 몇 집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두터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두고 싶은 곳이 많긴 하지만 또 그 많은 곳 중에서도 딱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박영훈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이국 얘기를 해보면 박영훈 선수가 반집 네. 이겼어요. 반집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면 반집이 참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집이 유력시 된 건 좀 시간이 꽤 있었던 네. 전이었죠. 종반 끝내기 뭐 어제 바둑은 사실 중반부터 계속 미세한 흐름이었고 종반 끝내기 들어서도 정말 반집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가정했을 정도로 미세했고 또 끝내기에서도 뭐 박영훈 선수가 이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 있는 반집 사실 반집도 정말 뭐 반패를 이겨서 마지막 패감 하나 네. 차이로 이기는 반집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정말 아슬했던 반집은 아니고 상대가 마지막 끝내기를 했는데 네. 반집 남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바둑 같은 경우는 박영훈 구단의 계산이 역시 돋보였던 한 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샤오 팔단도 사실 끝내기가 약한 기사는 절대 아닌데 어제는 확실히 박영훈 구단의 장점이 잘 드러났던 바둑인 것 같고 초반부터의 이 작전이랄까요? 판을 그런 식으로 짜야겠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덤도 크다 보니까요. 네, 1국을 치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행한 홍민표 팔단과도 이제 복귀도 해보고 작전도 세우고 컨디션 관리도 하고 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오늘 3국 이제 마지막 판 정말 물러설 곳이 없는 승부인데 역시 1국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바둑에서는 누가 마지막까지 정말 심장 떨리지 않고 자기 네. 바둑을 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1국은 탄샤오류, 2국은 박영훈류로 잘 네. 짜갔고 그렇게 한 판을 나눠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민표 단장으로 갔잖아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저는 네. 가본 적이 없어서 보통 이제 세계대회 같이 동행을 하게 네. 되면 특히 본선에 동행을 하게 되면 뭐 주로 사실 직접적으로 뭐 저희가 바둑을 다른 스포츠 종목은 축구나 농구는 이제 경기 도중에 이제 코칭을 지시를 받을 수 내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 네. 뭐 그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둑 둘 때는 그냥 응원하는 게 전부지만 그 전에는 뭐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같이 이제 포성 연구나 또는 뭐 그날 두었던 바둑을 뭐 밤에 같이 연구를 해본다던가 또 뭐 근처에 이제 뭐 맛있는 식당 같은 거 물색해두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을 좀 풀어준다던가 또는 뭐 선수에 따라서는 발 마사지 같은 거 이제 좋아하는 특히 중국 가면은 좋아하는 기사들이 또 있으면은 또 네 그런 거 같이 이제 해주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 선수들이 이제 뭐 단체전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가면 상대 기사들 기보 미리 이제 네 준비해서 포성 연구나 상대 기풍 연구하고 또 그날 두었던 바둑 복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이제 누군가가 예전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세계 대회 하면은 거의 이제 개인이 혼자 가거나 또는 뭐 그렇죠. 직접적으로 단장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바둑 연구도 가능하고 포성 연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수들도 원하고 저희 네.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중국은 예전부터 사실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이제 외국으로 출국을 해서 네. 치를 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들으면서 가장 그 의미가 크다고 싶었던 게 복귀가 정말 중요한데 네. 가면은 홀로 가게 되면 복귀할 사람도 그렇죠. 없잖아요. 말도 그렇습니다. 안 통하고. 네. 그러면 그런 복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2국 연구, 3국 연구를 하기가 정말 수월했을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를 위해서 컨디션 관리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네. 네, 이렇게 신경 써주고 하는 게 자기 이제 기분이나 또 네. 뭐 시합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글쎄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됐으면 좋겠네요. 뭐. 자, 이번 출람배는 박영훈의 단짝 반쪽은 홍민표 단장이 됐습니다. 홍민표 이 코치가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을 텐데요. 오늘도 응원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다녀와 보시죠. 사실 어제 대국이 끝나고 나서 박영훈 구단이 대국장에서 복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탄시아 선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호텔에 가서 바로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요. 그 이후 좀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좀 산책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음악 감상을 하면서 네, 대국도 복귀를 하고 이제 오늘 대국에 이제 포성 연고도 했는데요. 어찌대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이제 추격할 수 있는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후반에 이제 탄샤오의 좀 느슨한 수법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승리를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패턴으로, 그 정도 흐름으로 이제 바둑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은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120 모두 장시간 대국을 펼쳤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는데 복귀도 못할 정도로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바로 그냥 호텔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좀 정신력으로 이제 극복을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국 딱 한 판, 단 한 판이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극복해서 이 좀 체력적인 부담을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최고의 정신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박영훈 구단이 실리를 좋아해서 이제 선실리 후타게 바둑을 상당히 즐겨 썼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집을 내어주고 좀 세력을 쌓는 그런 바둑이 요즘 많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국 내용도 포석에서는 흑에게 뭔가 이제 선실리를 내어주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초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대방 집이 좀 많으니까. 하지만 박영훈 구단이 일부러 그렇게 작전을 짜온 것이고 천천히 좀 두텁게 운영을 하면서 추격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네, 홍민표 선수가 박영훈 선수의 어제 근황을 아주 자세히 네. 얘기를 해줬네요. 좀 체력적으로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정신력으로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뭉클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오늘 바둑 내용도 확실히 역시 흑이 집으로 좀 앞서 나가고 백이 뒤쫓아가는 흐름인데 네, 홍민표 오빠는 말대로 너무 초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씩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이 박영훈 선수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의도적으로 약간은, 그렇게 뒀다는 네, 거. 그런 게 그것이 있다는 거죠. 중요할 것 어제 같습니다. 네, 이 곡도 흑이 실리로 앞서 나갔지만 결국은 두터움으로 추격해서 네. 반집승을 거뒀고 오늘 대국도 뭐 골격은 많이 다르지만 이제 흑이 실리로 앞서 나가는 것은 비슷하고요. 백이 이제 두터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실리의 차이를 두터움으로 이제 조금씩 추격해 나가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실전에는 이쪽을 뒀네요. 좀 더 들어갔네요. 네, 이곳이 아니라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네. 더 들어갔다는 것은 흑은 왠지 밀어가고 싶은데 이곳은 크지 않은 건가요? 이제 밀어 갔을 때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수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움직이는 이렇게 거. 직접적으로요? 젖히면? 젖히면 이제
늘고요. 한 번 더 미는 건 안 되겠죠? 아니요, 이수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이제 미는 것부터 볼까요? 네. 밀고 늘면 바로 네,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상전 형태가 되는데요. 이건 저희도 놓아보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를 두고 이제 막아갑니다. 여기는 이제 수가 많이는 안 늘거든요. 어차피 한 점을 못 네, 잡으니까요. 여기 잡자고 네.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나 이렇게 둬서 수를 줄여야 되는데 해볼까요? 이거는 여기를 이제 두면 결국 이렇게 되고 흙은 내수고 바로 채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다섯 수라고 하더라도 패인가요? 아니, 다섯 수라고 하더라도 100이 먼저 메우면 100이 한 수 빠릅니다. 네. 이렇게 둬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짝 멈칫한 것이 이수를 보고 멈칫했는데 네. 이거는 근데 흙도 겁나는 게 이제 수상전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물러나야죠. 자, 이 교환은 없고요. 네. 네, 이제 여기를 지금 일단 막고요. 네, 두 번,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세 번. 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은 흙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변화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여기를 들어갔고 밀었을 때 이쪽으로 두는 게 이제 최강수입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변화는 그러니까 변화 그림이 많기는 하지만 흙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이 수상전의 변화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흙이 이제 다른 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젖히고 이쪽으로 붙여서요? 붙이는 것도 한번 보죠. 그러면 나와야 되고요. 나올 때도 막는 수와 있는 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세엽 팔단도 생각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먼저 있는 걸 볼까요? 이으면 여기를 이제 밀고요. 끼우는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끊고 뭐 따내거나 막는 건 걸리게 되겠죠. 따내는 것도 역시 단수로 걸리고요. 그럼 이건 네, 나와야 많이 반반인데요. 되는데 축관계도 좀 있고요. 지금 이쪽을 축관계는 제가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근데 이건 축도 나올 필요도 없이 이쪽으로 단수 쳐도 잡기는 잡네요. 네, 여유 여기가 있게. 여섯 수고 이쪽으로 단수 치면 이제 축과 관련된 변화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를 단수 쳐서 여기까지 늘고 있게 되면 이거 어렵네요.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와서 이건 좀 백이 좀 간명하진 못하네요. 이거는 밀어도 이쪽으로 잡습니다. 이쪽으로 잡아버리면 바로 단수로 잡을 수가 없군요. 뭐 이렇게 둬도 사실 되긴 되는데 그래서 버리고 이제 막는 진행도 있는데 백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래쪽으로 단수 치면은 백이 쉽게 잡을 수 잡을 있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될 때 지금 백이 여섯 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한 수 그냥 뭐 이렇게나 이렇게 줄이면은 백이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수도 지금 잘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붙이고 나서 막는 수를 저희 못 봤죠. 있었죠? 단수 치고 이제 따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바로 메우게 되면은 패 변화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제 바로 메우게 되면 이쪽으로 단수 쳐서 이제 패가 되는데 지금 바로 메우는 것도 있겠지만 바깥쪽 모양이 아무리 봐도 흙이 좀 수상해서 뭐 끼우는 것도 네, 이제 약점이 있나요? 여기를 끼우게 되면 흙이 좀 곤란해 보이네요. 여기를 그러니까요. 우선은 그냥 이렇게 돌려서 단수 치는 자체로도 백이 중앙 쪽으로 싸바르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버리는 그림이 아니라 아직도 생명력이 붙어 있어서 이거는 흙이 좀 견디기가 힘들겠습니다. 우선 바깥쪽으로 싸발림을 당한 다음에도 지금 역시 패거든요. 뭐 여기까지 이어서 굴복까지 시킨 다음에도 패가 남아 있으니까
결론은 그렇다면은 밀 때 이게 지금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못 볼 수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늦추는 것은 그냥 젖혀 이으면은 백이 잡을 수가 있고요. 네. 수상전은 이렇게 붙이는 것은 밀고 역시 젖히면 패의 형태가 나오기는 하는데 패는 우선은 그래도 흙 쪽이 부담스럽다고 봐야 되거든요. 흙진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백은 잡히면은 한 10집에서 조금 더 손해겠지만 흙은 만약에 패를 져서 잡히면은 그냥 바둑이 끝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흙이 부담이 큰 패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이쪽을 공격하자고 패감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막았을 네. 때 흙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실전에는 그냥 한 칸을 띄었네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를 밀고 두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여기 한 칸을 띄었고 네, 그러니까 내들고 민 곳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이 자리는 자체로 집으로도 크고 백을 안정하는 의미가 있어서 네. 일석이조의 자리이고 그리고 그냥 넣은 것보다는 백이 확실히 득을 받죠.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두면 당연히 뭐 위쪽으로 두든지 최소한 뭐 집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 교환을 해두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백의 잽이 조금 통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한 발 더 갈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욕심 같아서는 붙이는 여기까지 것일까요? 붙여서 이 교환까지만 가능하면 사실 좋을 것 같은데 백이 붙였을 때 흙도 아마 네, 화를 내게 되면 이거는 백도 장담할 수가 없네요. 좀 위험해 보이죠? 그렇다면은 한 칸 떼는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흙이 안 넘어가겠죠? 네, 넘어가는 거는 뭐 백이 정리를 잘했어요. 이 네. 정도면. 나중에 여기를 두고 이제 막아가는 자세도 괜찮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흙집이 한 21집. 아까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20집으로 봤는데 대신 백이 여기를 늘고서 지금 네. 21, 2집으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능수도 최소한 몇 집 끝내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리가 잘 됐고 잘 됐네요. 뛸 때 아마 또 뭐 같이 뛴다든지 밀어서 둔다든지 좀 반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지 않아도 흙이 한 수로 다시 잡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생략을 할까요? 그러니까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를 교환을 해두고 다른 곳을 가느냐 아니면은 흙이 당장 잡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다른 곳을 두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수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 상황 봐서 이수까지 가능한지를 네. 좀 살펴본다면 보류를 할 수도 있고 딱 그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류냐 해놓고 뭐 다른 큰 자리를 가느냐. 우선 이 잽은 그래도 통한 느낌입니다. 조금이라도 득을 봤어요. 네, 모든 대국이 다 그렇지만 역시 이번에도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과연 박영훈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11회 출란배 결승 3국입니다.